입체 검증하겠다는 건 저희들 목 내놓고 하는 거였습니다. 택시 산업을 존폐의 위기에 몰아넣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진행자 김성환 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KBS가 재건축 비리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집중 취재한 KBS 시사기획창의 홍상훈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시사기획창 땅은 정의로운가 편 시청률도 아주 높았고 시청자들 반응도 아주 뜨겁습니다. 생각보다 시청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저희 드라마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네. 시청자들이 보낸 평가 중에 기억에 남으시는 거 있습니까? 뭐 댓글이나. 뭐 여러 가지 메일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네. 우리 재건축 단지 재개발 지역이 훨씬 더 심한데 왜 우리는 안 해줬느냐.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그런 메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처음에 이 문제에 관심 갖게 되신 이유가? 원래는 저희가 이제 다큐멘터리 1시간짜리를 다루다 보니까 부동산 왜 9월 달에 미친 집값이라고 해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걸 어떻게 안 다룹니까? 그래서 다루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집값이 어떻게 미치고 뭐 이런 걸 좀 하려고 했었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이게 아니고 네. 그때 MBC PD수첩에서 정말 이 부동산 문제를 정말 취재를 잘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거기서 이걸 아이템을 접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우연찮게 이 재개발 재건축에 정말 이게 복마전이구나 네. 하는 부분을 알아서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좀 취재를 하게 된 거죠. 정책이나 뭐 현상보다는 비리 취재가 돼버렸군요. 그래서. 예, 네. 사건으로 돼버린 거죠. 사건 됐군요. 네. 자, 먼저 반포 1단지 사례 보겠습니다. 서초구 구반포 주공아파트입니다. 45년 된 낡은 이 집들을 전국에서 단연 가장 비싼 단지 중에 하나인데요. 32평이 지금 한 11에서 34억 정도 줘요. 32평이 34억. 이 아파트 2,100여 채를 5,400여 채로 짓는 재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현대건설 발전입니다. 저희들 먼저 감사의 표시로 다 같이 큰 절을 한번 다시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투표에서 재건축 시공사로 현대건설이 선정됐습니다. 이사 비용 7천만 원을 가구당 7천만 원씩을 주겠다는 조건이 크게 작용했는데요. 7천만 원이 터지는 순간 그냥 추가 기울었다고 할까요? 게임이 끝난 거예요. 7천만 원 공짜로 준다는데 시공사 선정 투표 뭐 해보나 마나죠. 부근의 자동차 대리점에 사람이 버글버글 했대잖아요. 그 돈 받으면 차 산다고. 뭐 산다고? 벤츠 이 클래스 딱 한 맞잖아요. 이거는 아마 전세 7천만 원 사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재건축 이사한다고 7천만 원 준다는 거 아니에요? 가구당. 네, 보통 뭐 재건축하게 되면은 네. 전세금을 금융 지원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사 비용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경우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사 비용 같은 경우에 저도 이사를 많이 다녀봐서 알지만 한 500만 원 정도 잡거든요. 이것도 사실 좀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7천만 원을 만약 공짜로 주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재건축 조합원 입장에서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게 시공사로 선정됐다 해서 그 현대건설 전무가 나와서 절을 할 정도니까 얼마나 공사비만 2조 원이 넘는. 네. 그래서 조합원들의 마음을 살만한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정말 화끈하게. 근데 이게 위법 소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2조 6천억 가량을 수주를 한꺼번에 한 거니까 네. 저렇게 큰 절을 하고도 남지만 문제는 저렇게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는
뭔가 뭐 재건축을 제대로 한다든가 어떻게 아파트를 어떤 식으로 짓겠다든가 아니면 그래도 뭐 합리적으로 사회 상식에 맞는 정도의 마케팅 비용을 쓰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도시정비법에 보면은 시공자 선정 관련해서 금품이나 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 해서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것을 하게 될 경우에 유법이다라고 규정을 해놓는데 이거는 유법 소지가 좀 있다. 이사비 7천만 원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상식이 어긋나니까. 취재해 보셨더니요. 실제로 지급하지 못할 약속을 한 겁니까, 현대건설이? 아니, 지급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게 제동이 걸린 거죠. 당연히 그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사회 통념상 맞지가 않는다. 700만 원도 아니고 어떻게 7천만 원을 포장이사 비용으로 지급하느냐 해서. 현대건설이 우리가 손해보고 주겠다. 우리 시공사로 써주세요. 큰 공사니까. 우리 회사가 손해보겠습니다 하면 왜 못 줍니까? 시장을 교란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그거는 통념상으로 그 공공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개입해서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공사가 시공사로 선정되고 계속 지나가게 됩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그 이사비 문제를 이거는 문제가 있다,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철회해라 아니면 그 이사비를 한 700만 원 정도로 깎아라 이렇게 시정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안 주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현대건설에서 이거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시공사 선정 전에? 그렇죠. 바로 직전에, 엿새 전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7천만 원 준다 했다가 그래서 현대건설 밀려고 했는데 어렵게 된 거군요. 그렇다고 해도 주민들이 일단 그 7천만 원을 어떻게든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몰표가 나왔습니다. 현대건설이 그 시공사로 선정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국토부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지 말라 했어. 조합에서도 안 받겠다. 현대건설에서도 안 준다 했으면은 이걸 조정을 입찰 계약이나 뭐 이런 걸 조건을 갖다가 다시 그 총회를 열고 조합 총회를 열고 뭐 그 수정 금액을 수정하고 해서 좀 다시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투표를 좀 시공사 선정일을 좀 투표를 연기를 해서라도 누가 봐도요. 근데 그걸 안 했거든요. 그냥 투표를 강행했습니다. 서두른 이유가 있죠. 있죠. 왜냐하면 그때가 작년 9월이었는데 9월 말이었는데 두 달 뒤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다시 부활해서 시행이 됐거든요. 이게 2013년도에 잠정 유예가 됐지 않습니까? 잠정 폐지가 됐었거든요. 그때 부동산 경기 미뤄뒀죠. 경기가 안 좋아서. 활성화시킨다고. 지금 저 부분이거든요. 50%를 100%는 아니고 50%를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저걸 피하려면 두 달 안에 어떻게든 행정 절차를 모두 끝내서 구청에다가 관리처분 계획을 신청을 해야 돼요. 작년 12월 31일까지. 그렇죠. 그러려다 보니까 하루 이틀도 시간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투표를 뭐 연기하고 자시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당신이 재건축해가지고 예전에 집 갖고 있고 신축해서 이제 준공해가지고 들어갈 때 보니까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하고는 다르죠. 가만 앉아 있었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벌었으니까 내라 이런 거죠. 그걸 피해가려고 서둘렀다. 그렇죠. 그런 데가 뭐 한두 군데는 아니었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이런 데도 비슷한 사례였고요. 자, 이게 시청자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건설사가 근데 공짜로 주는 돈이었겠습니까? 화면 보겠습니다. 당시 현대건설의 입찰 제안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사 비용 무상, 그냥 무료로 무상으로 주는데 세대당 7천만 원입니다. 무상으로 돌려드린다고 했는데 무상이라고 했는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공사비 포함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돈을 저희가 뺏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국토부가 조사해봤더니 이사비 1,800억 원 포함해서 무상으로 해주겠다던 5,062억 원어치 다른 품목들도 대부분 공사비에 포함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2조 6천억 주면 5천억 상당의 가치를 당신들한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상정해 볼 때는 이게 한 3조 천억의 가치가 있는 걸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다는 이야기고 실제 공사비는 2조 6천억만 받겠습니다. 현대건설은 공사비 우리가 조금만 받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2조 6천억의 공사 계약을 금액해서 5천억을 무상 공짜로 해주겠다고 했으니 조합원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 무상 아무것도 안 받을 테니까 그냥 공사비 2조 1천억에 해줘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다 좋습니다. 현대건설의 입장을 다 이해한다 하더라도 다른 건 그러니까 이사비 1,800억 7천만 원씩 하면 1,800억이거든요. 전체 세대로 하면. 나머지 3천억 정도를 또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특화 사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다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사비 1,800억은 어차피 무산이 돼버렸잖아요.
이거는 그러면은 공사비에서 깎고 계약을 했었어야죠. 2조 6천억에서 2조 4,200억만 받고 계약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러질 않고 그냥 2조 6천억에 계약을 해버린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서둘러서 갈 수밖에 없었군요. 누가 봐도 정황상.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게 이 시공사 워낙 급했다 보니까 투표일을 연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연기하다가 잘못하면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걸리니까. 원래 연기해서 현대건설이 우리 2조 6천억이 아니고 1,800원 안 되게 됐으니까는 2조 4,200억 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입찰 제한 금액과 나중에 시공사 선정되고 나서 계약 금액이 달라지면은 입찰 제한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계약을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시한은 다가오고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군요. 그래서 그냥 가버리게 되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명백하게 광고도 그랬고 서류에도 처음에 앞에 무상 지급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내부를 봤더니 무상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기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국토부에서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네. 자, 결국 이렇게 재건축을 서두르지 말고 이왕 7천만 원 못 받게 된 거 하나하나 따져보자라고 주장하는 그 조합원들이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따져보자 이렇게 서초구청에 관할구청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이거저거 다 따져봤을 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보다 더 손해를 보겠네. 그럴 바에는 똑같이 손해 본다면 제대로 짓자. 세금을 내더라도. 저 입장이 그런 거예요. 한국감정원에 보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한국감정원은 공공기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감정원에서 검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조합원 300여 명이 구청을 방문해서 감정원 대신에 구청에서 자체 검증해달라고 요구했고 그 자리에서 구청장이 이걸 승낙합니다.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거기는 이제 변호사 또 전문가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여기에서 검증한 거는 한국감정원의 검증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이제 늦더라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이 다시 이제 구청을 찾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반대파죠. 이 자리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정을 하는 거는 감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관리처분 서류가 미비점이 있는 걸 찾아가지고 관리처분을 부결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에 우리가 자체 검증하겠다는 건 저희들 목 내놓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목을 내주시냐고. 왜요? 제대로 왜요? 제대로 FM대로 하시면 되죠. 잠깐만요. 제가 아니 이렇게 하면 아는데.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감정원에 보내서 관리처분이 부결되길 바라세요? 아니 바라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해달라는 말이죠. 법대로. 5시 약속하는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그분들이 저번에 근데 지금이 5시인 줄 알아요. 5시 딴 분이야. 아니 가만히 계세요. 아니 5시에 약속한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인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날 그 300여 명 왔었다고 했잖아요. 네, 빨리 추진하자는 분들인 줄 알고. 그분들이 약속을 했었는데 그분들인 줄 알고 이제 구청장이 얘기를 한 거죠. 목 내놓고 한 거다. 내가 사실은 이거 빨리 추진한 게 알고 봤더니 신중하게 하자는 조합원들이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감정원에 맡기자고 하는 세금을 재건축 초과이득 세금을 내더라도 이거 이렇게 그 건설사한테 다 이렇게 하기는 뭐하다 한 조합원들이 한테 간 거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 조합은 부랴부랴 지금 가구당 7천만 원 준다는 뭐 여러 가지로 일이 꼬였는데도 계속 진행하는데 반대 주민들이, 반대 조합원들이 그러면 공신력 있는 공기업에서 한번 이걸 검증 받아보자 했더니 구청장은 아무래도 다수의 조합원들 표를 의식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서초구청이 처음에는 한국감정원으로 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가니까 서초구청장이 다시 이제 번복해서 구청에서 자체 검증하겠다고 해버린 거죠. 이런 부분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이게 문제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또 이 자체 검증을 하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까 자료화면을 보면은 변호사도 끼고 회계사도 끼고 한국감정원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녹음된 파일을 들어보면 그 속내가 전혀 달랐던 거죠. 한국감정원에 가면 이게 부결될 수도 있으니까 관리처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안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했다는 식으로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하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실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기 때문에 뭐 직무유기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이게 뭔가 감사원에서도 이 감사를 해야 될 정도의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왜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지. 만약에 조합원에게 이렇게 막대한 돈이 현금으로라도 지급된다면 그 돈은 어디서 올까요? 건설사는 당연히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 들어보시죠.
우리가 일반 분양 높이던 뭐 어떤 위법을 해던 내가 너 돈 벌어줬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이따 물어. 일반 분양가를 원래 5,100만 원 얘기했지만 6천만 원 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앞으로 증가되더라도 조합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보통 분들은 저기서 말하는 6천만 원이 뭐지 하실 거예요. 평당 가격이 지금 3.3제곱미터당. 평당 6천만 원을 지금 뭐 받겠다고 하는 건데요. 30평이면 20억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32평인데 네. 아까 30억이 넘는 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재건축을 규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재건축을 한 곳이 들어가면 저런 식으로 해서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평당 분양가가 높아지면은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이 전부 다 따라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뭐 이사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게 나중에 공사비에 반영되고 그렇게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거는 나중에 분양가 올려받으면 된다. 네. 그래도 분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깔려 있다고 하는 거죠. 뭐 그럼 사회 전체에 해악을 그게 끼치는 거죠. 경기가 좋을 때는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 원론적인 걸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땅은 정의로운가입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사실 재건축이라는 게 땅과 공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높이, 얼마나 넓게 짓느냐에 따라 공공의 이익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쏠리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분들은 당연히 많은 이익을 취하고 싶은 건 조합원들은 당연하고요. 그렇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뭐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이게 민간 사유재산을 우리가 내 집 내가 부수고 새로 지어서 돈 벌겠다는 게 무슨 뭐 잘못이냐라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네. 공공적 성격이 사실 굉장히 강하거든요. 행정법인에 특혜를 주지 않습니까? 뭐 70%만 주민들 동의하면 나머지 30% 반대하더라도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강제 수용권까지도 네. 조합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이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천호동 같은 데 가보면은 네. 민간 건설사를 분양에 맡기지 않고 이게 문제가 분양을 건설사들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SH 서울주택공사에다가 도시공사에다가 맡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공이 들어가 보니까 투명하게 할 수 있고 분양가를 함부로 저렇게 뻥튀기해서 막 그 경쟁적으로 높이는 게 불가능하죠. 대형 건설사가 와서 이익을 뽑아가지도 않고요. 거기 그냥 건설만 하는 겁니다. 네, 시공만 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건설에서 거기서 이윤만 받아가라는 거죠. 건설에 대한 이윤만 받아간다. 그렇죠. 네. 분양은 신경 쓰지 마라라는 거죠. 실제 그렇게 지어지고 있습니까? 천호동에 있는 사례가 네, 몇 가구나 됩니까 거기가? 1,300가구. 그런 사례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거기에 처음 이제 SH공사가 거기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공성이 강화된 만큼 내가 내 이익을 많이 못 챙기는데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표현이 격하지만 뜯기는 게 없으니까. 네. 어차피 분양가가 좀 낮게 거기 한 500만 원 정도 주변보다 낮게 지금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분양가를. 그렇지만은 오히려 더 이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메이저 건설사들이 거기는 아예 입찰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네. 지방 건설사가 선정이 됐거든요. 시공했군요. 네. 메이저 건설사들은 거기 돈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이 문제 취재하셨는데 땅은 정의로운가? 땅은 정의롭습니까? 정의롭지 않으니까 이거 취재했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는 한국 사회 부동산 문제의 어떤 대안이나 해법이라는 거는 어지간한 충격적인 그 해법이나 그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해결되지 않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홍상훈 기자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